자, 여기까지 했어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료 탐구. 미승만이 정읍발언 나오고, 그렇죠? 김구애가 48년도에 했으면 남북 협상이겠네요. 그죠? 그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결의안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조속히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해서 한국에 부임하고, 그러면서 핵심 성년 선거권 원칙과 비밀투표에 실시할 것과 여기입니다.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수는 인구 비례해야 하며, 인구 비례한다. 남북한 인구 비례 선거죠. 자, 그 얘기 아까 했죠. 자, 이게 뭐였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였죠. 기억나죠? 자, 그와 관련된 내용. 우선 그 내용이 언제 있었습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보다는 뒤에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는 언제냐면 한국 전쟁 결과로 열리는 겁니다. 53년도에요. 그러니까 요거 바로 앞에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대표 기출 확인하기 유권자의 날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를 기념했다. 5.10 총선거였죠. 자, 이 국회는 재헌국회입니다. 그죠? 재헌국회가 2년 동안 했는데 얘들이 한 일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반민특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이때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죠. 1번 회사령은 일본 일제시대 헌의육조 뭡니까? 대한제국, 대한국국제반포, 대한제국, 국가총동원법 일제시대. 2번 가전쟁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는 한국전쟁이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수능 유형 익히기 1번 북위 38도 이남에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의 권한에서 시행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북위 38도 이남에 미군이 점령한대요. 이러면은 대충 8.15 광복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분할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 과정을 알아본다. 2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여운형 선생 나왔습니다. 여운형 하면 좌우합작운동 아니면 건국준비위원회죠. 그런데 남한 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미군정 당국에 있으니 수립을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은 인정할 수 없다. 조선인민공화국 관련 있는 건 건국준비위원회죠. 그래서 가단체는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답은 5번이죠. 조선공국 세력, 동맹 세력을 기반으로 결성했다. 3번 미추진 회의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이것은 회의 결정 내용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반응을 보도한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모욕적인 신당 독치 절대 반대. 모스크바 외상회의겠죠.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관련된 거 봅시다. 답은 3번이죠. 맞죠? 미소공동의 설치를 결정했다. 답 4번입니다. 미추진 위원회에 대한 설명한 것은 우리 위원회는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조국의 완전 독립을 이루기 바라기 위해 7원칙 하면은 좌우합작 7원칙 기억납니까?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 토지개혁과 민족반역자 처단 같은 입장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좌우합작 위원회겠네요. 관련된 거 뭘까요? 답은 3번이죠. 김규식. 또 한 명 또 누굽니까? 여운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합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니까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회의가 거듭됐지만 결국 종료됐죠. 그리고는 여기에는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소 양군 철수를 위해서 평양에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였죠. 이건 남북협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2차 미소공동회와 남북협상 사이에 뭐가 있었나? 뭐가 있었습니까? 유엔에 제2차 미소공동회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유엔 총회가 개최되어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결의했죠. 그 다음에 소련이 유엔 항공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했죠. 그러면서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남한에만 총선거를 시행할 것을 결정했죠. 그 세 개 중에 뭐가였습니까? 답은 4번이겠죠? 그죠? 이렇게 흐름대로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풀기 쉽습니다. 자, 6번 미추진 선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래프는 유권자의 약 95.5%가 참가한 선거다. 1년 뒤에 치러진 제주도 2개 선거 재선결 종합한 상황을 담고 있으며 미군정이 설립한 남조선 과도 입법, 미군정과 관련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선거긴 선거인데 미군정이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은 미군정이 이때니까 48년도겠죠. 대헌국회입니다. 5.10 총선거겠네요. 관련된 것은 답은 5번이죠. 김구와 김규식 남북 세력 협상은 불참했죠. 남북 협상 세력은 불참했다. 자, 미추진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률을 따라 구성된 반민특위에서 각지에 투수함을 설치했다지 이 법률에 따라 구성된 반민특위래요. 네, 그러자 자 맞아 하면서 발라발라 합니다. 반민특위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바로 보니까 답은 1번이죠. 재헌국회가 제정했다. 재헌국회가 한 일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반민특위 만드는 거. 두 번째 농지개혁. 세 번째 대한민국 정부를 출범했다. 이 세 가지가 재헌국회에서 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앞에 다시 가겠습니다. 7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친일파 청산 노력이 시작됩니다. 예, 재헌국회죠. 재헌국회가 친일파 청산 노력도 하고 농지개혁도 추진하죠. 친일파 청산 노력. 재헌국회가 반민족 행위처벌법, 다른 말로 반민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조직해요. 근데 결과는 실패하죠. 왜?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뭐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친일파 청산은 좌절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농지개혁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북한 농지개혁 했거든요. 하니까 북한이 토지개혁하니까 남한은 왜 안 하냐 하면서 불만들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하니까 농지개혁을 49년도에 실시해요. 북한과 좀 다르잖아요.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인데 여기는 우리 남한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유상매수, 지주한테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유상분배, 땅 없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주고 분배받습니다. 다만 돈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땅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 돈이 없죠. 그래서 지가증권을 발급해가지고 지가증권을 이 땅을 판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자, 가구당 농지 소유 상한을 3정보, 정보란 거는 뭐 넓이 단위입니다. 3정보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농민 중심 농지 소유 확립에 기여했다. 그 전까지는 지주들이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걸 다 뺏어서 유상 매수해서 유상 분배시켰잖아요. 그래서 농민 중심 농지 소유 확립에 기여했다. 자, 6.25 전쟁입니다. 전개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관련인 거 에치슨 선언 발표, 이 배경은 좀 알아야 되겠죠. 에치슨 선언 생기면 발표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북한군이 남침해요. 그래서 국군 유엔국이 반격하죠. 대표적인 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러다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려요. 그게 바로 중국군 개입, 특히 일사후퇴,
서울의 재함락당한 일사후퇴 일입니다. 그러다가 전선의 교착과 정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정전협정은 53년도에 일어나요. 전쟁의 결과 한미 상위 방위조약 체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하면서 남북 분단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48년도에 아까 전에 국회가 생겼죠. 자, 그러다가 이제 48년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재헌국회에서요. 그 당시에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 뭐였냐면 간선제였어요. 간선제. 간선제가 뭐냐면은 간접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당선이 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승만이 이 당시에 인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제2대 국회의원 선거,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안 됐잖아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50년 5월 달에 했는데 이 결과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간선제를 했던 이승만이 재선의 가능성이 희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승만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간선제를 하면 안 되죠. 그럼 간선제 말고 뭐 있습니까? 그렇죠. 직선제죠. 자, 직선제로 해갖고 국민들이 직접 복귀하면요. 국민들은 이승만이 조금만 홍보만 잘하면은 또 국민들은 잘 모르고 이승만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간선제는 완전히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많이 걸렸으니까 당연히 이승만은 대통령 못 되는 건데 그래서 간선제를 없애고 직선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승만이 전쟁 중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자유당을 따로 창당합니다. 그 자유당을 따로 창당하고요. 그리고 이 자유당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직선제를 바탕으로 이승만이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데요. 이렇게 직선제로 바꾸는 것, 이것을 바로 52년도에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52년도에 발췌개헌. 자, 그리고 54년도에 또 한 번의 개헌이 있습니다. 혹시 개헌이란 말이 뭔지 알죠? 헌법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54년도에 또 한 번의 개헌이 있는데 그게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이 4.4.5입 개헌이 뭐냐? 48년도, 52년도에 이승만이 대통령 두 번 했죠. 근데 이 두 번, 그 당시에 그 법에는 대통령은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한 번 더 하고 싶어. 56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래서 54년도에 한 번 더 할 수 있게 법을 바꾼 게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배경 볼까요? 이승만 장기 집권을 위해 중임 두 번 하는 것 제한이 있는 것을 철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당, 이승만 당이죠. 아까 전에 자유당 창당했다 했죠. 자유당이 개헌안을 제출했는데요. 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이 부달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 당시 203명이었거든, 국회의원이. 203명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3분의 2가 135.333이에요. 135.333이니까 이제 사람이 135.333명이면은 136명이라 생각해야 되죠. 정족수 미달로 돼가 개헌안이 부결돼요. 그 당시 왜냐면 135명이 찬성했거든. 여기에. 그게 미달됐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자유당이 이거 잘못됐다.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했다고 부결되는 건 잘못된 거다. 왜? 사람은 무조건 반올림을 해야 된다. 무조건 반올림에 있는 게 4.4.5입 논리입니다. 135.333을 반올림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135명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35명도 할 수 있다 해서 자유당이 4.4.5입 논리를 내세워서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이승만은 이때 4.4.5입 개헌을 통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미적용되면서 3대 대통령의 56년도에 또 당선됩니다. 1905년도에 당선이 될 때요. 우여곡절이 좀 심했어요. 이때 선거에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진보당의 조봉암 사람이 선전했고요.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은 국무총리죠, 부통령은. 이 민주당도 선전하고 조봉암의 진보당도 선전하니까 결국엔 독재체제 강화를 위해서 진보당 사건을 발생시키면서 조봉암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비판적인 신문이었던 경향신문을 강제 폐간시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이승만의 경제복구를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기속재산이라면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재산을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인 소유재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해서 복구 자금을 마련했고요. 미국이 그 당시에 원조도 많이 했어요. 잉여 농산물 등 소비자 물자를 원조로 했는데 대표적인 게 삼백산업입니다. 밀가루, 면화, 설탕이죠. 뭐 이런 미국의 원조 덕분에 식량 문제도 해결되고요. 하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됐죠. 삼백산업이 발달됐다는 거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다음번에 풀겠습니다.